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새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 아이고. 부정평가는 26%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윤혜 씨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긍정평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일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하는구나. 이재명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에서 이제 약간 확신이 온 것 같아서 사실 부동산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잡을 때마다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정책 설 전에 지방 지금 선거 전에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올랐다? 이거는 시장의 반응과 민심이 반응했다. 실제로 이런 그 오윤혜 씨의 주관적인 해설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로는 어떤 식으로 현출돼 있습니까? 뭐래요? 까고 싶은데 근데 깔 수가 없네. 왜요? 오윤혜 씨 계속 깔기만 해가지고. 할 수가 없대요. 뭐래요? 네. 뭐 때문에 일이에요? 맞아요. 부동산 때문이죠.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조사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너무 특히 잘 세대별로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이거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 눈에 띄었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은 새해 들어서 63이니까 제일 높고요. 부정은 26으로 제일 낮아요. 네. 그동안에.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난주에 58이었거든요. 63으로 갔고요. 부정도 29였는데 26으로 낮아졌어요. 오. 그러면 어느 지역과 어느 세대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바뀌었을까 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20대하고 30대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보통 대통령 지지하는 건 40, 50대는 늘 이렇게 지지하잖아요. 상수고. 그렇죠. 네. 근데 20대 긍정이 39, 부정이 35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게 한 2주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1월 2주 차에 그때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긍정이 60이었고 부정이 33일 때였어요. 네. 그때. 어, 그러니까 꽤 높았네, 지금 그때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 평가도 되게 좋을 때였어요. 네. 그럴 때 보니까 20대 긍정이 46, 부정이 46이었어요. 똑같아요? 반대반이었는데. 반반이었어요. 오. 그런데 지금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좀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지금 몇 46에서 프로예요? 35였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30대가 특히 많이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30대가 그 1월 2주 차에 네. 긍정이 50이었고 오. 부정이 44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맞아. 30대가 긍정이 66, 어머나. 부정이 23이 됐어요. 30대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30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16% 20대보다도 올랐네. 20대는 긍정이 39인데 사실은 아.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30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게 20, 30대를 먼저 30대부터 말씀드려야지 확 와닿았을 텐데 3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왜냐면 집이 눈에 보이는 나이. 맞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네. 나이잖아, 30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20, 30대 민주당 지지율 보면요. 1월 2주 차에 민주당이 그 당시에 전체 지지율로 보면 45, 국민의힘이 26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좋았을 때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높게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30대 지지율이 민주당이 그 당시에 29대 32였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았구나. 안 좋았어. 네. 국민의힘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3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30대. 네. 20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떨어졌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0, 30대 지지율에서 특히 30대가 민주당 쪽으로 확 지지율이 옮겨가고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확 올라가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쵸. 이건 부동산이다. 맞아. 100%. 거기에 더하면은 부동산은 내리려는 사실은 공급을 늘리고 뭐 가격은 내리려는 정책인 거고 주식은 또 부양을 했는데 사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 투자 수단 자체가 그런 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효과도 반등 효과를 불러온 것 같은데 30대 하면 또 정구승 변호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아직 4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변을 좀 해보세요 입장을. 그러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19년에 집을 판 사람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잡은다고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야 잡힌다 잡혀. 내 주변에도 네. 많아요, 이런 네. 사람들. 근데 딱 팔자마자 거의 2배로 뛰었어요. 제가 그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제 더블링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살 다시는 수가 없는 지금 거지. 제가 살고 네. 있는 집을 못 사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제 아기가 생기는 집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이 너무 많을 수밖에 그럼요. 없죠. 근데 이거를 잡아주겠다. 무주택자 이제 무주택자가 돼버렸는데 그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은 너무 크니 주식으로 갔는데 이 주식이 그 더블링이 됐죠. 더블링이 네.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 아예 지금 저처럼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여기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내 계좌를 불려주면 그 정신이 신이에요. 근데 그런 딱 그렇고 있고 나 집 살게 집도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고 내 계좌는 불려주고 하는데 어떻게 지지를 안 합니까? 저는 오늘 갤럽 조사 보면서 부동산이 또 영향이 있었다고 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별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밑이었어. 잘하고 맞아요. 있다 긍정평가.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부울경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3%였어. 잘못하고 있다 24%. 그건 뭡니까? 서울과 대비해서 부울경이 느끼는 자산 격차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부울경에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반응이, 선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오히려 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검사들이었어요. 검사들이 월급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돌면서 관사를 이동하니까 집을 안 샀었고 그 약간 좀 잘 나가는 검사들은 서울에 계속 있으니까 서울에 집을 산 거예요. 그러고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월급 계속 받아서 모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고 아직도 관사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수십억대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겠어요. 격차가- 지방에 있었던 네. 사람은. 근데 그거를 지방민들이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었고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그 정책에 반응을 해준 거죠. 근데 더 저는 흥미로웠던 게 아까 20, 30대 제가 말씀드렸고 30대가 네. 특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대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60% 나오는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구나. 네,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30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60대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 30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에 그렇죠. 젖어 있었던 세대라고도 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60대가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가 65야. 높은 거예요? 부정평가가 높은 25. 거죠. 평균보다 어. 위니까. 네. 70대 60대는, 이상이 네. 57, 긍정이 57, 부정이 32.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외교 때문인가? 아니 이것도 역시 부동산 저는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부동산을 건들면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는 방식이 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집요해, 때 집요해. 아주 그냥. 예. 집요하기도 하면서 정확해. 출구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지금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할 때 지방주도 성장할 거야. 그리고 대체 투자처로 주식시장 이렇게 좋잖아. 맞아. 생산적인 투자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는 갔어.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또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압박하는데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그냥 세금을 막 때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합리적으로 살라미처럼 샥샥샥 가르면서 가잖아. 네.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거든요. 다주택자 23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2주택 이상은 19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더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 아.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안 찍어요. 아시잖아요. 원래 안 찍는 뭘 해도 사람이야. 안 찍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도 반응하고 있고 나이가 든 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정도면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진짜 잘 다룬다. 이런 소리 듣게 생겼다는 거지. 이준석 의원이 세대 포이론해서 뭐 20, 30대랑 70대로 해서 점점점 줄여가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반대로 그걸 깨부시고 있는 거죠. 오히려 30대로 내려가고 70대로 확장하고 와. 확장력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지금 국힘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세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 줌 남은 그 맞아요. 세력밖에 네. 안 남았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공감이 됐던 게 2019년에도 부동산 잡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책은 더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르냐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를 다른 유동성을 보고 어디로 돈이 흘러갈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 사후적인 규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일의 퀄리티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호랑 다주택자 물러나라 뭐 하겠다 세금으로 때려야겠다 이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네. 것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부동산 공급 정책 내놨잖아요.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청년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다라고 콱 박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공공기관 이 빈자리라든가 용산 기지창이나 이런 데들 지금 집중적으로 네.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LH가 주도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저렴한 주택이 들어가든가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네. 민간한테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역세권을.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그 희망으로 지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요. 시골 산천에 막 지하철 노선도 없는 데다가 막 몇만 원 지어놓으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또 이제 성별로는 또 특이했던 게 남성의 긍정평가 이번 주에 더 많이 많았습니다. 올라갔죠. 오. 그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65%였고 그다음에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또 재밌는 게 66%가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평균보다 높은 거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는 부동산 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뭔가 좀 이렇게 뉴 이재명 이재명을 새로 지지하게 유입된 사람의 오. 형상을 말로 꾸며 보면 부울경에 사는 중도층 30대 남성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사는 남성도 서울은 생각보다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뉴 이재명이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새롭게 유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지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그 사람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유입이 됐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그 뉴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한겨레 신문이 그 선거 과정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의 특성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일단 중도 성향 갖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로 나오는 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치학계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나 진보 성향은 한 35 정도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35, 진보 35, 나머지 중도 뭐 이렇게 네. 분류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한 4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 정도, 지금 60을 넘기도 한단 말이에요. 새로 유입된 층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층은 단순히 중도에서만 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그럼요. 행정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호가 잘 가길 바라는 이런 보수층에서도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니까요. 아 보수가 아니구나. 네. 또 혼난대요. 원래 하는 족도 온다는 거니까 지금. 네. 거기는 지금 극우 정당으로 보수는 이미 종말했다니까요. 아, 없어요. 그냥 아니, 극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 30대도 말씀드렸잖아요. 20, 30대 주로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주당 지지나 이재명 대통령 네. 지지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층들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뭐 이거 더 이상 그러니까 좋을 제가 게 여기서 없는 이제 거지. 경제적인 배경은 부동산 정책 같은 걸로 설명이 된 거고 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최근에 이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드러나는 것들이 합당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새로 민주당의 지지자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의견 분출을 많이 했고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도중에도 네. 그 새로운 유권자들의 그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런데 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합당?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예. 어려운 구문인데 지금도 여기 불타고 있는데. 나는 뉴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아.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 지지를 그런 시작하신 거니까.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뉴지 그리고 이재명.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되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네. 나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더 지지하게 되는 마음이 아, 있거든요. 그전에는 민주당 지지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정치 성향이 사실은 성향이 오히려 없으니까. 반대로 저는 민주당원을 좀 오래전부터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민주당 지지한다기보다 그래도 어떻게 되면 민주당을 찍긴 해야지 이 그러니까 정도였지만 보수가 엉망이니까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런 너무 거기가 찍어줄 수 없을 정도로 후보가 엉망이니까 지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민주당의 열혈 그래서 지지자는 한때 그 아니고 천하람 의원한테 관심 많이 보냈잖아요. 무슨 관심이야? 그렇습니까? 아, 그런 느낌 좀 받았는데. 맞아요. 예전에 걔가 그러니까, 네. 그분이 변질되기 이전에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 새로운 누가 보수 표시했잖아, 예. 새로운 보수가 생겨날 수 있는 건가라는 희망이 있었죠. 뉴 이재명이 진짜 네, 뉴 이재명. 이재명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표를 주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지지한 적은 없었는데 뭐 저도 촛불 시위도 나가고 다 했었지만 그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거지 그렇다고 너네 정권을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고관여층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원 오브 뉴 이재명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 다시 원하는 답을 해줘요. 원하는 답을 물어볼 거야. 밑밥을 많이 네, 깔았어요.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는 문제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뉴 이재명이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그때 쇼츠가 터졌잖아요. 왜 합당하는지 모르겠다. 중도 보수 다 싫어하는데 이게 선거에 유리한지 모르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갤럽 조사에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도나 무당층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선거는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중도와 보수, 중도 보수와 무당층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견을 아까 뉴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모르고 있다, 보수층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민주당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 놓치고 민주당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서 민주당이 더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존의 지지층이 조금 이탈하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전 조혁당한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가운데로 더 재정정당으로 가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인 정당이 조혁당만 남았다면 그게 양당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유사 정당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우리는 진보여야 한다거나 우리는 민주당스러워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고 다 생각이 달라요.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나의 이념으로만 하나의 소속으로만 거기서 정체성을 완전하게 찾을 수 있겠어요.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층위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뭔가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방식이 이제 그건 건데 예를 들면 원전 문제, 원전 왜 이념화돼 있어? 이념화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생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생산할 때 간헐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특정 시기에만 많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는 생산이 잘 안 돼. 이거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네. 대안이 뭐야? 그러면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 보면서 그래 그동안에 무조건 탈원전 얘기하는 거 난 싫었어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보면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그게 너무 경직돼 있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말랑해질 때가 돼. 오히려 국힘은 이미 알아서 저쪽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대부분은 이렇게 정치의 고관여가 아니고 그냥 효능감을 느끼길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념적인 정책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해보니까 괜찮네 하면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유연한 맞아요. 사고로 네. 필요로 하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거고 당도 저는 그렇게 해야 지금 거기에 공중에 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외에 당에는 마음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래야 저는 오히려 총선이든 지선이든 다 압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유입된 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하는 선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으려면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을 해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와 당청 간의 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때마다 강력한 투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마치 과거에 댓글 부대식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폄훼하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는 거죠. 네. 정치인이 이거를 여기에 환호해주고 있는 지지자들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견이잖아요. 정치인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날 비판하네? 이거 음모론 아니면 이거 무슨 부대 이렇게 하는 거는 농부는 밭을 탓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 오히려 반영을 해서 내가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뭐 네. 저는 저는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아, 마무리하는 그래요? 쪽으로 저는 가는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면요. 진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내는 거.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많이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닌 것에 대한 단호함. 저는 여기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통쾌해요.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대한민국 국민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막 아닌 것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 그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겸해서 어차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조언이나 고언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합당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정청래 대표가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들을 밟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양상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아무 논의도 없다가 딱 나와가지고 합당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한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공정하지도 않고 이게 민주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먼저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네. 그리고 그 다음 논의 진행되는 걸 보니까 딱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친청이니 반청이니 갈려서 막 싸움이 붙는 모습 자체도 볼썽사납고 싫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나는 아직은 싫어. 아직은 조금 일러.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이 계속 그 여론들을 조장하면서 일종의 권력 투쟁에 막 뛰어들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도 난 싫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의 더 첨언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발표했을 때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중심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민주당 원래 지지하던 사람은 야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고 다 뿌리가 같은데 그 두 당이 합치는 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재명을 통해서 정치를 알게 되고 이재명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해하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이 약간 갑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그게 문제가 돼서 흔히들 나쁘게 얘기하는 비명행사 공천까지 했는데 다시 합치자고?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사고 틀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딱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보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옳은 것이랑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랑 좋은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물론 옳음의 최저선은 지키지만 실용적으로 움직여요. 좋은 것들만. 이념적으로 봤을 때 검찰 해야지 검찰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굴러가고 저렇게 굴러가는 거 봤을 때 보안 수사권 줘야 될 수도 있겠는데 원전 뭐 이념적으로는 원전 탈원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실용적으로 하는데 네. 너무 우리 당은 조금 거기에 아직 경도돼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좀 네. 이재명스럽게 좀 더 실용적으로 움직였으면 맞아. 좋겠다. 중도 보수로 확장한다면서요. 네. 그걸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면서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네.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럼 66% 간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오인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잘 뽑으셔가지고 요즘 편안하시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설 명절에 마음껏 정치 얘기하고 네. 투표 잘하자 서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설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분께요? 아니 너무 좀 날선 말을 그래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요? 마무리할 때는 좀 저는 네. 김성환 평론가님이 괜찮아요. 너무 애정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평론가님 중에 가장 젠틀하고 네. 그렇죠. 가장 신사적으로 그렇죠. 정말 점잖게 면서 고급스럽게 평론하시는 유일한 네. 분입니다. 어른. 네, 그래서 본인하고 안 맞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